2022년 3월 23일,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미국 전역에 추리의장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죄자인 일리아 미셸의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 위한 추리였죠. 전문가들은 그녀의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기도 했죠. 우리와 같은 전문가의 시선보단 일반인의 시선이 그녀를 더 자세히 파악할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현재 보고 계신 영상은 재현 영상이 아닌 실제 영상입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바디캠이죠. 아마 지금까지도 이번 사건보다 더욱 기괴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 여성의 범행 동기를 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Walk upstairs, alright? Let's get out this water area. I don't wanna. I'm scared. You're scared? Alright, let's walk up here. Let's get off this water, okay? Don't run. Slowly walk. 여러분이 보고 계신 채널은 곰스테리입니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정리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엔 AI로 생성된 사진이나 영상이 없습니다. 모두 실제로 촬영된 영상과 사진들이죠. 그렇기에 영상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23일, 플로리다주의 세인트루이스 해변에서 차량 한 대가 나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당시 이 차량은 엄청난 속도로 다른 차량들을 추월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다행히 주변을 순찰 중이던 코디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신고를 접수한 목격자와 만나게 됩니다. So, what did you see? Where were you at? So we were in this car and they're in that car, and we were coming this way. Yeah, we're heading. 35 miles an hour. Okay. And she passed them. Us first. So she was heading. She was headed this way. She was headed southbound. She passed us on the right, coming through the woods, and then came in the car flipped about 2 or 3 times. So you seen her lose control? Oh yeah, Yeah. How'd the? Did she strike anything? She almost hit us. You know? Yeah, she went into the right. Yeah. So she went into the bushes over there. And you try to get her to stop and I did. Yeah, I was trying to get her to sit down, and it's like, you gotta sit down. She's like, I gotta find my phone. I need to get my keys. Alright.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코디는 경찰이 된 지 2년이 안 된 신입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정이 넘쳤죠. 출동 횟수가 약 10회도 안 되던 젊은 경찰이던 코디. 그는 제보자와 만나 대화를 나눈 뒤 사고가 난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당시 차량은 도로 옆쪽에서 파손된 상태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낸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것처럼 보였죠. 코디는 당시 불법 체류자나 현상 수배범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죠. 평범한 사람이라면 사고를 낸 직후 보험사를 불러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도망가진 않죠. 코디는 즉각적으로 차량 넘버를 조회했습니다. 조회 결과 차량의 주인은 일리아 미셸, 당시 21살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디의 우려와는 달리 미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평범한 여성이었죠. 다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코디는 안심했죠. 수배 중인 흉악한 범죄자도 아니고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불법 체류자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차량 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닌 곳도 있지만 미국 50개 주 중 거의 모든 주가 최소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보험 운전이 적발된다면 보통 벌금이 22만원에서 많게는 220만원까지 부여됩니다. 물론 면허가 정지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인명피해가 있다면 파산 수준의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미셸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차량 사고를 냈죠. 코디는 생각했습니다. 21살의 젊은 여성이 미보험 상태로 운전한 것이 무서워서 현장에서 도망쳤구나 하고 말이죠. 코디는 우선 운전자를 찾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렵지 않았죠. 사고가 난 차량 옆으로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인근 해변으로 이어져 있었죠. 코디는 발자국을 따라 해변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코디는 미셸에게 벌금을 부여한 뒤 귀가 조치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어린 여성이었기에 충분히 가능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코디는 이날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Day 23. Hello.
What's going on? Man, stop real quick. Possibly 1012, the signal free driver. What's going on? I don't know. You don't know? Alright. Were you just in a crash? Ma'am, come up here. Don't walk away. No walking. Come over here. Okay? Walk upstairs, alright? Let's get out this water area. I don't wanna. I'm scared. You're scared? Alright, let's walk up here. Let's get off this water, okay? Don't run. Slowly walk. SO, give me traffic! SO, I'm just stabbed! SO, give me traffic, I'm bleeding! Show me hands! She's right here in the woods somewhere, can we rescue? Springkill. 코디는 순식간에 공격당했습니다. 미셸은 단순히 위협하기 위한 공격이 아닌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죠. 그녀는 정확하게 코디의 동맥을 노렸습니다. 한치 망설임 없는 공격이었죠. 공격을 받은 코디는 바로 방아쇠를 당겼지만 빗나갔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한쪽 손으로 목을 지혈한 채 무전으로 동료들에게 위협을 알렸습니다. It's a knife, right? Down by the water. 12479 across the street. 12479 by the water. We have her. We don't have her. She's in the water. Coming back to. You better come out here and stay on the ground. Get over here. Yeah, we're trying to get her to come back on the water. Get over here. Get over here! Walk to the sound of my voice. 미셸은 코디를 공격한 뒤 곧바로 지원 나온 경찰들에게 체포됩니다. 하지만 이때 미셸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경찰을 찌른 것 같아요 라는 말이었죠. 당시 미셸은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한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포 직후 미셸은 정신을 잃게 되죠. 당시 정신을 잃은 미셸, 경찰들은 연기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공공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미셸은 진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우선 미셸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서로 추측하기 시작했죠. 현장에 있던 경찰들과 여러분은 현재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녀가 경찰을 공격한 이유, 현장에서 울다가 웃다가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이유를 말이죠. 미셸은 분명히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거나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통이라면 예상할 만한 시나리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술입니다. 미셸이 만약 만취한 상태였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알코올 검사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미셸은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Did you smell any alcohol on the way up here by any chance? No? Okay. 미셸은 알코올 반응이 없었죠. 경찰들은 곧바로 의사에게 약물 반응 검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셸의 동공 반응을 살폈죠. 혈액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우선 미셸의 동공 상태는 매우 작았습니다. 빛에 반응하지도 않았죠. 사람의 눈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는 주로 약물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죠. 펜, 해, 모 등등으로 시작하는 것들을 복용했다면 이러한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약물 반응이 나왔다면 제가 이번 사건을 다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 놀랍게도 그녀에게서 약물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이상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밝혀졌죠.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아드레날린이 과잉으로 분비되었으며 그로 인해 동공에 이상이 생겼다고 말이죠. 실제로 인간은 약물을 쓰지 않았어도 강한 공포와 패닉 상태에선 이런 동공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셸의 범행은 경찰의 바디캠에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에 죄를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범행 동기이죠. 미셸이 굳이 경찰을 공격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보통의 범죄자들은 체포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무기를 들고 위협을 합니다. 보통은 팔을 크게 휘둘러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하죠. 하지만 미셸은 달랐습니다. 코디가 발견했을 당시 무기를 몸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코디가 다가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다가 정확하게 코디의 동맥을 공격했죠. 21살 여성이 할 만한 행동은 결코 아닙니다. 훈련을 받은 특수요원들조차 이렇게 침착하게 동맥을 공격하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셸은 경찰에게 체포당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미국 내에서 경찰을 칼로 공격한다는 건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미국 법과 경찰 매뉴얼에서 칼은 데들리 웨펀으로 분류됩니다. 즉, 경찰은 경고 없이 즉각 실탄을 사용해도 정당한 상황인 것이죠. 특히 21피투룰이라는 매뉴얼이 있는데 이는 칼을 든 사람이 약 6m에서 7m 이내에 있다면 경찰이 방아쇠를 당겨도 된다는 매뉴얼입니다. 사실상 미셸은 경찰에 대한 살인 미수죄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살인 미수죄보다 더욱 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공격했다는 건데 놀랍게도 그녀는 전과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경찰에게서 도망친 이유는 오직 하나,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그녀는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도주했으며 도주하는 와중에 만난 경찰, 코디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부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선 상당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마친 미셸은 경찰서 조사실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I'm still trying to figure out why it happened. What made you panic to... Only you can answer the panic. You were there. You know, it was obviously something made you panic. And that's what we're trying to figure out. You know, you don't seem like a bad person, you know. Go around and doing stuff, so something made you panic. And that's what we're trying to figure out. Do you remember doing anything? What? Do you remember doing anything, your actions? Just wanted to get away. Okay. 당시 코디 경찰관의 바디캠을 전달받지 못한 경찰관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잔혹하게 경찰을 공격했어야만 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과잉 진압을 의심했습니다. 만약 코디가 미셸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이 있었을 수도 있고 폭력적인 진압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경찰들은 그녀에게 질문합니다. So then what happened when you wanted to get away? Like, did he grab you? Did he touch you? I think so. Okay. 미셸은 한치의 거짓 없이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죠. 병원에서 그녀의 혈액 검사를 마치고 병원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과 그녀는 약물 복용 흔적도 없었으며 정신과 이력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죠. 그녀가 경찰을 공격한 것은 분명하지만 동기가 확실치 않았습니다. You keep saying whenever I ask you why all this happened, you keep saying you don't know. That you don't know why, you don't know why. Are you saying you don't know why you would stab somebody or you don't know what? Oh, I definitely don't know why I would stab somebody. Okay. 수사관들이 끈질기게 질문했지만 미셸은 결국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했죠. 만약 그녀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혹은 경찰관이 너무 무서워서 패닉에 빠져버렸다 같은 말을 했다면 그녀의 재판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른 사건만 봐도 비슷한 21살의 남성, 이 남성은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감옥으로 가지 않고 정신병원에 수감되었죠. 하지만 미셸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조사실에선 분명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했지만 재판에선 모든 혐의를 인정했죠. 당시 그녀의 재판에 참여한 코디 경찰은 오히려 그녀에게 정신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은 무언가에 홀린 듯 무표정이었죠. 결국 변명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모든 사실을 인정한 미셸에겐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도 그녀에게 정신병이 있는 것 같진 않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신병도 없고 약물도 먹지 않았으며 술에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 입장에선 그녀의 공격은 매우 침착한 상태에서 코디를 공격한 것이죠. 그것도 매우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다행히 코디는 초기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현재 병원에서 퇴원하여 경찰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니까 말이죠. 오죽하면 미셸의 몸에 들어온 귀신이 저지른 범죄이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녀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은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홈스테이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